네, 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자, 오늘은 신의 일주분들, 네, 신의 일주죠? 네, 신의 일주. 신의 일주분들의 그 일주론, 그죠? 일주론을 한번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어, 전화 상담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게시판을 보시면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일주론, 그죠? 일주론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면 신의 일주는 이제 딱 처음으로 이제 떠오르는 생각, 그죠? 신의 일주 하면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자유롭고 자유롭고 논리적인 영혼, 이렇게 영혼 또는 뭐 논리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움과 스스로 무언가를 행위하고 표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그리고 생각의 저변에는 항상 논리가 깔려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시고, 개인의 자유를, 스스로의 자유로움을 상당히 그 인생에서 중시하시는, 그죠? 남의 눈치를 한마디로 안 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주체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뚜렷한 거죠, 말 그대로.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의 일주론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 여성분의 경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여성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분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성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자신의 일, 그러니까 여기서 일은 사회 경제적인 일을 말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일 자체가, 그 조합이죠. 이 일이 뚜렷해야 됩니다. 뚜렷하다는 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의 개념인지. 그러니까 일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단 자기 일이 선명해야 돼요. 누가 봐도 영역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원인이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좋은 결과가 생기냐면, 결혼을 하신 분은 남편분, 또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은 남자친구, 그죠?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분의 경우, 신의 일주인데, 여성분의 경우 자신의 일이 반드시 사회 경제적인 일이 뚜렷해야지만, 남편분, 결혼하신 분은, 그죠? 결혼하신 분은 남편분 또는 남자친구, 결혼 안 하신 분은 이렇게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좋아지는구나, 관계가 항상 좋은 쪽으로 유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일이 확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결과가? 이게 이제 결과죠. 뭐 개인적으로 뭐 사회적 성취도 좋고 경제적으로 돈도 벌겠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남편분 또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된다는 어떤 선순환의 이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좀 특이하죠, 그죠? 이런 케이스는 잘 없는데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남녀 공통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분만 이제 해당된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일을 언급했잖아요. 그 사회 경제적인 일, 잡을 이야기했는데,
이 남녀 공통으로 신의 일주 분들께서 남녀 공통으로 일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 뭐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죠? 제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래서 만약에 신의 일주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고, 또 물론 다른 다양한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신의 일주 남녀 공통으로 직업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중은 사실 왼쪽이 더 큽니다. 독립성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독립성이 따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말을 쓴 거고, 전문성의 그 저변에는 독립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업무를 하시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시든지 간에 그 독립적인 업무를 하시면 하실수록 어떤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생 전반적으로 직업을 이제 중간에 바꾸시던지 이렇게 하실 때 독립적인 업무가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학업을 많이 하셨던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이 없죠. 우리가 직업군에는 꼭 뭐 공부가 밑에서 깔려줘야 독립성이 보장되는 직업이 있는 건 아니죠. 독립적인 업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중에서 뭐 자격증을 따서 독립적인 업무를 하시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근데 이제 공부로만 한정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 견해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이렇게 반드시 맞다는 게 아니고요. 제 견해입니다. 견해.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고 이렇게 접해 본 결과죠.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보통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죠.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으면 독립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독립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신의 일주 분들은 독립적인 업무를 하셔야 돼요. 독립적인 업무.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뚜렷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또 독립이라고 볼 수 있고, 독립성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은 직업을 바꾸시려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전문성을 조금 살짝 이야기해드리면, 전문성은 타인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그죠? 타인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면 더 좋다. 이거는 뭐 사주 전체 6글자나, 그죠? 대운을 봐야 되죠. 또 세운까지 다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방향성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남녀 공통적인 직업에 있어서의 핵심은 독립성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독립성만 보장되면 내 목소리를 내가 내서 그 결과까지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면 전문성은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독립성.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이 부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로만 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어떤 분야든, 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분야든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공부가 최고야,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기왕이면 공부를 하는 게 안전하긴 하죠.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어차피 경쟁해야 되니까, 사회 구조나
전반적인 지식의 흐름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의 일주분하고 관련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항상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힐링. 그죠? 힐링.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의, 그죠? 차분하고, 좀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시간, 그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조금 좀 과하게 표출될 수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를 팍 내신다든지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어 가셔야 돼요. 해소를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게 좀 폭발적으로 상대방한테 아주 공격적인 어떤 좀 제가 뭐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말 자체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힐링하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시간을 꾸준히 하셔야, 이렇게 꾸준히 생활 속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서로 좋죠. 본인도 좋고 그 상대방도 좋은 거죠. 그게 누구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가끔은,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거의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역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신의 일주는 거의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엄청나게 빠르고 넓고 아주 이렇게 다채롭게, 다채롭다 이런 표현 좋네요.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머릿속에서. 사유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고 바로바로 표현도 잘하시고.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좀 편하게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게 이제 소파에서 영화를 이렇게 보신다든지 이런 시간도 되게, 이게 알게 모르게 사람을 좀 긴장을 풀어준다는 거죠. 제 말은 이게 좀 평상시에 이런 걸 해주면 이게 스스로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스스로 좀 마음의 어떤 뭐랄까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아주 좋은 거죠. 그죠? 고요하게 조용한 시간, 그죠? 나만의 시간. 또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좀 걷는다든지, 그죠? 뭐 그죠? 걷기 뭐 이런 것도 좋죠. 항상 그런 게 꾸준히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면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를 팍 내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걸 안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잖아요. 하시는 분도 안 좋고 들은 사람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왼쪽 밑에다 좀 써볼까요? 왼쪽 밑에다. 네 번째 또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요. 신의 일주와 관련돼서입니다. 그 윗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좀 느끼실 텐데, 좀 이런 거죠. 나를 좀 끌어주고 땡겨주는 사람이 좀 잘 없어요. 그죠? 그 이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론적인 거니까. 나를 끌어주고 좀 위에서 땡겨주는 뭐 직장 상사라든지, 뭐, 그죠? 뭐, 회사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주변에.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아셔야 될 거는 6글자하고 대운을 제가 지금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100%가 당연히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일주론일 뿐이에요. 일주 하나만 놓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직장 상사도 그렇고, 회사 선배도 그렇고, 뭐, 주변인이 나를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일주론에 따르면, 그죠? 일주론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100%가 아니죠, 당연히.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과 감사함을 많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되게 귀한 겁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말 그대로 귀인이죠. 좀처럼 없기 때문에 만나기 힘듭니다. 만나기 힘든 건 거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과의 어떤 소중한 인연, 그죠? 소중한 인연을 잘 형성하고 인생 전체에서 그 인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인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쉽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러시는 분, 사회 경제에서 그런 분들한테 고마움과 감사함을 늘 표현하고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윗사람은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어떤 마인드 자체가 나의 어떤 약간의 일주론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인연을 잘 이렇게 형성해 가고 가꾸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누구보다 어떤 일주보다 그죠? 어떤 일주분들보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들이 나타났을 때 항상 그 관계 유지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보면 윗사람들을 대하실 때 일단은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상사나 그 이제 선배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이분들이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전제를 깔고 계시면 안 돼요. 아닐 확률이 더 크거든요, 확률적으로. 지금 물론 제가 뭐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일주론에서만 그런 겁니다. 나머지 6글자나 대우는 아직 안 봤어요, 그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전제를 그렇게 하고 상대를 대하는 것과, 왜냐면 기대를 많이 하면 우리가 실망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대를 조금 낮추고, 윗사람이나 상사나 선배는 기대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낮추고 그들을 좀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뭐,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선배면, 그때부터 이제 좋은, 소중한 인연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째 볼까요? 5번째. 자, 이거는 제 어디까지나 제 경험과 이론, 그리고 뭐 상담에서 이제 제가 얻었던 그런 내용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주론에 한정된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른쪽 그 상단에 이제 좀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그죠? 5번째네요. 5번째. 신의 일주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신의 일주분들은 그 사회나 어떤 조직, 그죠? 조직 또는 뭐 회사, 그죠? 대표적으로 공동체. 여기 이런 곳에서 존재하는 기존에 존재해 오던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는 그 룰, 그죠? 뭐 관행, 뭐 규범, 뭐 좀 더 확장하면 법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논리적인 그 구조가 아주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 틀에서 이런 관행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넉넉하다 마음이라는 거는 그 스스로한테 좋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조금 이롭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이게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은 걸리죠.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허용을 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고 그거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좀 실수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 실수도 좀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습니다.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이게 5번째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인데 이거는 그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여성분만 해당되고요.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냐면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100%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죠? 6글자하고 나머지 대운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경향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향성을 조금 이렇게 삶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냐면 자녀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죠? 자녀에 대한 애정, 그죠? 관심과 사랑만큼 결혼하신 분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과연 균형이 맞는가? 이 균형점이 맞는가? 이 두 개가 이 균형점이 맞는가에 대해서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였네요. 자, 오른쪽 하단에 제가 적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죠? 되게 좋은 거죠. 모성애가 강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런 관심과 사랑 못지않게 남편분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균형이 맞는가,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일상을 지내시면서 스스로한테 한번 자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균형점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보면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남편분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죠? 누구나 다 입장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그건 다 느끼실 텐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서운하실 수 있죠.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편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남자들은 상당히 좀 많은 어떤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점을 맞추시는 게 여성분 스스로에게 이롭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 구성원이 균형을 맞췄을 때 서로가 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일주론을 찍으면서 조금 이렇게 좀 무겁거나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것을 활용하시고 좀 부족한 점은 개선을 해 나아가시면 분명히 보다 더 어떤 안정적이고 행복한 어떤 삶을 사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이 정도로 내용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